큰일 날 뻔했네요. 네, 짧게, 네, 앞에 했던 말들은, 네,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8년 만에, 네, 아버지 부모님 교육을 다시 이제 하는 것이다. 네. 그 내용 중에 비슷한 부분이 있고, 약간 뭐 추가나 변경한 내용이 조금 있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파워포인트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더 짧은 시간에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좀 축약을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 부모 교육을 들으셨으면, 꼭 들으셨으면 하는 부모님은 이제 공직들에도 올라갔지만, 가장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 같은 사람. 아버지가 권위주의적인 사람. 이분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이 되게 권위주의적인 사람. 내 집안의 가풍이 가부장적이다. 네, 우리 집안이 되게 전통적인 가족 문화를 갖고 있어서 아버님이 통제를 많이 했다. 그래서 가부장적이다. 그래서 나를 되게 올가매었다. 그래서 나보고 되게 무섭게 통제를 하셨고 잔소리를 많이 하셨고 잘 되라고 네,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잘 되긴 하셨지만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전히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시고, 예, 그러는 경우가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저를 돌아볼 때 40 초반까지는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더 이상 저희 아버지가 저를, 단도리하고 잔소리하고 화낼 힘이 이제 많이 빠지셨다. 슬픈 일이기도 하죠. 네, 되게 슬픈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힘이 빠지셔서 더 이상 그럴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왜 그러잖아요. 남자가 철들면 뭐 죽는 거다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이제 힘이 빠지니까 저에게, 잔소리할 힘이 없어지셨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교육계에 40년 몸담으신 되게, 사람을 많이 키워내신 분이지만, 그때의 권위주의적인, 이제 교장 선생님, 딱 교장 선생님이세요. 네. 권위주의적인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반대의 역할을 하는 분이, 이 가부장적인 남편의 반대의 역할을 하는 분이, 되게 그의 순종적인 어머니상, 네, 순종적이고 또 밝고, 네, 쾌활하시고 외향적인 어머니 이런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어, 꼭 그런 부모님만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해야 될 내용들이 어쨌든 그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조금 이제 되어져 있지만, 네, 일반론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니까 이걸 지금 오늘 이제 언급할 내용들을 아시게 되면, 내가 아빠로서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이 분명히 알지 못했을 때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도 정말 많이 겪는데요. 사람이 말실수 하나, 행동의 잘못 하나, 표정의 잘못 하나로 많은 기회를 잃고 얻고, 그리고 그거 하나로 어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기회가 시작되고, 그걸로부터 어떤 뭔가 인사이트를 얻고 또 더 큰 발전을 하냐 마냐 이런 것들이, 어떤 말을 더 예쁘게 하게 되고 그로부터 딴 사람한테 감명을 주고 그걸로부터 관계가 시작되고, 예, 그런,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 이런 걸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게 겉으로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가치관의 변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상처가 받았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노력이 되어야, 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이 부모 교육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제 몇 분의 아버님이 이제 와 계신데, 네, 뭐 사담이 길었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이제 다니시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상당히 이제 예전에 비해서, 제가 오랫동안 운영했잖아요. 제가 운영하던 시점에 비해서 저는 15년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 15년이란 나이가 먹었잖아요. 제가 시작했던 시점보다 15년이란 나이가 먹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봤을 때 아버님들의 나이
저와의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 그리고 늦게 아이 낳는 비율이 좀 더 늘어나서, 예, 좀 더 성숙되어서, 어, 이제 가정을 꾸리시고 자녀를 낳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더 성숙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바뀌기 힘든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자꾸 일부러 찾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봐야지 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의 내용은 줄이고 질문을 많이 갖기 위해서 네,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채팅창 열어놓고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얼마든지 답변해드리면서 아니면 끊기 힘들 때는 네, 뭐 답변, 네, 이 얘기 끝나고 뭐 이렇게 답변해 드리는 식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이, 저희 아버지 같이, 저를 키우셨다면, 그리고 저희 어머님처럼 저를 키우셨다면, 어, 그 나타날 수 있는 한 모습 중에 하나가, 어, 꺾어버리려 한다인 것 같아요. 아이를 꺾어버리려 한다. 근데 또 과하게 잘해주면서, 또 잘 키우려고 노력하면서, 네, 그래서 지금은 특히 더 그렇잖아요. 더 적은 아이들을 낳아서 더욱더 예뻐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제 저는 이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근데 보면은 오히려 문제 행동이 과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히려 집안이 여유롭지 않은 집안보다 집안에 여유가 많은 집안 부모님이 경제력이 더 되는 집안, 부모님이 시간이 더 많은 집안, 부모님이 잔소리를 더 많이 하는 집안, 그 사랑을 더 많이 주는 집안. 그래서 그냥 좀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가만히 안 놔두고, 이쁘다고 잘 키우겠다고, 예, 많은 잔소리를 하고, 많은 사랑을 주고, 많이 혼내고 하는 집안들이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저에게 그런 게 아니셨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 인생에 너무 개입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30대 중반 넘어서까지 아버님한테 최소한 그리고 40대 넘어서도 저희 아버지가 화가 나면 제 이렇게 손을 드시려는 행동을 본 적이 있는. 네. 그래서, 유아 독전이신 부분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있으시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잘 안 그러시죠. 힘이 빠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다가가기 힘든 존재이시고, 예, 본인도 외로우시고 저도 가까이 가기 힘든 그런 분이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런 부모님까지는 없으세요. 그런 아버님까지는. 그렇지만 그거의 약한 버전으로서 그런 아버님들을 제가 발견할 때마다 보게 되는 이제 역추적해 볼 수 있는 역추적해 본다는 말은 아이들이 교실에서 이런 아버님들이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보이는 그 아이들의 모습. 예, 특히 아들들이죠. 네, 여자아이들보다는 좀 더 남자아이들. 주의 집중 시간이, 지속 시간이 짧다. 과하게 요구한다. 이거, 선생님,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계속 물어본다거나, 그 다음에, 친구를 자꾸 이른다거나, 선생님, 애가 이래요, 저래요. 좀 가만히, 차분히 뭔가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시간이 짧고 계속적으로 선생님과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요구한다거나, 예, 행동이 커서 막 돌아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지나가면서 툭 건드렸는데 옆에 친구는 빠르게 지나가니까 넘어진다거나 그 친구는 그걸 모르고 당했고 기분이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근데 그걸 만든 이 친구는 그거 사실도 모르고 있다거나 네. 아니면 또 이런 친구들이 또 말로 친구를 잘 놀리고 뭔가 못된 말을 쓰고 특히 이게 이런 친구들이 남성성이 과해서 또 나쁜 말도 많이 배우고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태권도나 이런 남자애들이 많은 곳에서. 네, 그리고 응징을 하려고 한다? 너 정말 가만히 안 둘 거야. 네. 이 응징을 하려 한다는 어떨 때 일어날까요? 응징을 하려 한다는. 응징을 당했기 때문에 응징을 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혼났을 때, 혼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부모님한테 충분히 용서받지 못하고 충분히 그래 네가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이해받지 못하고 그래 근데 다음번에는 이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이해받지 못하고 매번 크게 어,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너 반성하고 서 있어. 근데 그 진짜 깨달은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잘못했다라고 하고 끝나는 그런 반복이 일어난다거나, 네. 집에서도 앉아서 노는 경우보다 서서 놀거나 움직임이 큰 놀이가 많다. 그리고 싸움 놀이를 많이 한다. 그 몸과 몸이 부딪히는 접촉이 일어나는 그런 싸움이 많이 난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의 친구들이 대부분 아버님들이 어, 놀이가 서툴어서 그런 경우가 많고 이 놀이의 서툼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잘 보면 남성성이 과한 아버님들. 남자는 세야 돼, 이겨야 돼. 예. 그리고 뭔가 이놈의 새끼가 이런 말들. 예. 뭐 사내 새끼가 뭐 이렇게 좀 더 말이 거친 부모님들. 네. 그리고 남성성이 강화되는 이런 태권도라든가 뭔가 이렇게 놀아도 계속 동작성이 강화되는 서서 하는 놀이, 몸으로 하는 놀이가 위주인 놀이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하나 중에 그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출발은 이런 거예요. 예쁘다고 많이 안아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휙 돌린다거나 내 몸 둘레로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린다거나. 예. 아빠의 몸과 아이의 몸이 부딪혀가지고, 이건 여자애들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어, 몸과 몸이 부딪혀서 밀착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계속 빙글빙글 돌리거나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한다거나 예. 아이는 되게 까르르 까르르 웃게 되죠. 좋아하죠. 특히 이제 삼촌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또 종종 존재하고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만났는데 애가 너무 귀여워서 근데 얘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애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 삼촌으로서 아니면 아빠로서 아빠들이 특징이 그거잖아요. 매일같이 잘 놀아주긴 힘드니까 평소에는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고 주말 같은 경우에 한번 진하게 놀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많이 놀아주는 경우에. 이게 너무 과해질 때, 이게 도파민이 막 나오죠. 아이들이 흥분되고, 뭔가 성공한 느낌이 들고, 이럴 때 이제 도파민이 많이 나오죠. 이게 너무, 이제 과다해지면 아이들은 이제 충동 제어가 잘 되지 않고, 나도 또한 몸으로 많이 자극을 주는 놀이를 선호하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몸을 쿵쿵 부딪히면서 놀려고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접촉이 일어나는 친구의 몸과 나의 몸이 접촉이 일어나는 놀이를 많이 선호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친구들이 결국은 신체적인 싸움으로 번지게 돼요. 그러면 답이 역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아버님들이 근데 이제 아이가 미워서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행동이 과해지고 막 지휘 집중 못하고 막 난리치고 돌아다니고 어디 가다가 막 자꾸 깨고 어디 부딪혀가지고 막 자꾸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러니까 너 하지 말랬지라는 소리를 많이 지르게 돼요. 또 예뻐서 내가 많이 사랑을 준 건데 그렇게 해서 올려놓은 아이의 에너지에 의해서 아이가 방방 뛰면서 혼자 많이 다치고 다른 친구하고 티격태격해서 싸우고 오고 또 맞고 오고 때리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이 혼내게 되고 네. 그래서 아이를 또 꺾으려고 하게 되고 근데 아버님도 행동파니까 더 무섭게 꺾는 방식을 쓰게 되고 네. 그래서 어, 아버님의 남성성이 매우 높을수록 네. 요런 것들이 연관돼 있어요. 지금 제가 쑥 읊어드렸는데, 요런 것들이 연관되어서 돌아가면서, 교실 내에서 남자아이인데, 아빠와의, 이런 방식의 놀이, 이런 방식의 말 표현, 이런 방식의, 그리고 아빠가 한번 훈육할 때, 요런 사고 방식, 예를 들면, 평소에 자잘하게 매번 잔소리하면서 뭐 하지 마,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가만히 잘 지켜보고 있다가 어, 꼭꼭 참아요. 작은 마음에 안 드는 거 꼭 참다가 이리 오라 그래서 한 번에 정말
이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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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은 거를 아주 폭탄 터트리듯이 꽝 터트리는 거. 네, 제가 항상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하죠. 한 번에 꽝 터트리는 거. 네. 그게 아니라 제가 항상 이게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만만하게. 어, 그렇게 크게, 어, 평소에 자주 혼내는 것보다는, 몰아서 한 번에 무섭게 혼내는 것보다는, 예, 그런 아빠들이 갖고 있는 양육 행동이나 양육 신념은 남자가 강해야 된다. 강한 게 부드러움을 이긴다. 그리고 몸으로 과도하게 놀아주고, 몸으로 놀아줘야 되는 게 좋다고 배웠다. 스킨십이 좋다고 배웠다. 예. 근데 그걸 너무 과하게 쓰시는 거고, 그다음에 한 번 놀아줄 때 아주 땀이 흠뻑 젖게 신나게 놀아줘야 된다.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너무 과할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내 아이가 특히 아들이에요. 딸인 경우는 좀 빈도상 작아요. 특히 아들이 네, 자꾸 이렇게 티격태격한다. 친구와 자꾸 지질 않는다. 지지 않고 꼭 이기려고 든다. 그리고 너무 경쟁적이다. 네, 이럴 때 네, 아빠가 너 이겨볼까? 네, 이럴 때 네, 이럴 때 그리고 평소에 또 자주 혼내면 안 좋다.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은 뭐냐면, 평소에 뭔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적절하게 그 문제를 잘 조금씩 누그러뜨리면서 간다를 하셔야 돼요. 예. 한 번에 무섭게가 아니라, 네. 어떤 분은 아주 공포 반응 느낄 정도까지 정말 무섭게 하기 때문에 아이가 폭력성 또는 무서운 말을 쓴다거나 너 가만 안 둘 거야. 예, 아주 친구들을 부모님한테 배운 대로 아빠한테 배운 대로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엄마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 이해시키는 것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 경계에 대한 얘기를 제가 경계 존중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자주 드리는데 이 경계 존중에 대한 얘기가 이제 뭐냐면 그렇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게 남자건 여자건 뭐 친한 척 한다고 자꾸 이렇게 만지면서 이 처음 만났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계를 침범. 너와 나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고 이게 육체적 거리 그리고 마음의 거리가 필요한데 이걸 넘어서서 훅 들어오는 거죠. 그게 말로 무서운 욕이 될 수도 있고 소리 지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손찌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어, 자꾸 발생을 하면 경계를 존중받지 못하는 경계가 침범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 아이 또한 뭐지? 내가 이렇게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존중받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엄마가 어느새 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의식주를 다 제공받고 보호받는다는 이유로 나의 경계는 항상 당연스럽게 침범당하고 있네 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되게 수치심이 자극되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분노가 유발이 자꾸 되고 그러면 그대로 친구들한테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친구들에게 기분 나쁜 말도 많이 하게 되고, 예, 친구들을 때린다거나 친구 물건을 함부로 한다거나, 예, 자기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내가 항상 가르쳐주는 어, 스승이 된다. 예, 그런 생각, 겨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잘못했다고 절대 용서해주지 않는다. 응징하려 든다라는 거죠. 한 번에 다 하려기보다는 조금씩.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요거를 틀렸기 때문에 다 틀렸어가 아니라 네가 여덟 아홉 개는 되게 잘했는데 요 부분이 네가 조금 잘못한 것 같아. 요 부분이 네가 실수한 것 같아. 요 부분의 생각은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거나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그러니? 전체를 싸잡아서 혼내지 않는 거를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부분에 대한 칭찬,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혼내기.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S번 화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네가 계속하면 친구들이 너를 싫어할까 봐 엄마는 좀 걱정되는데 너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친구가 이렇게 했을 때, 너가 기분이 좋았어? 너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물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부분에 대해서 훈육하거나를 꼭 하셔야지 전체를 싸잡아서
칭찬도 유보하고 인정도 유보하면 아이는 방어 기제만 늘어나요. 네, 방어 기제만 늘어나요. 네, 그래서 절대 인정하려 들지 않고 고집 피우고 말대꾸하고 엄마는 왜 그래? 이렇게 네, 자꾸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유보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면 좋겠다. 네, 이게 첫 번째 꼭지고요. 두 번째 꼭지 볼게요. 특히 이제 아버님들 중에서요. 특히 오늘은 좀 아들과 얘기가 많은 거예요. 아버지 부모님, 부모 교육인 만큼 특히 이제 이 동성과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가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아빠 동성 간에 이제 그러니까 성이 같은 부모 자식 간의 경쟁이 생기는 걸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아빠와 아들 간의 경쟁을 하는 것이고 이제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엄마와 딸 간의 이제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빠와 어, 엄마와 딸 간에 이렇게 경쟁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 이 아버님들이 제가 이 교육을 듣고 그냥 딱 하나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들이, 이 가부장적인 아버님들, 그리고 내가 권위주의적인 아버님들일수록 져주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인정하는 게 잘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지가 잘 안 되시거든요. 근데 자식한테 좀 져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내가 게임할 때 일부러라도 져줘야 된다고 했는데 라는 걸 듣고 가시면 오늘 되게 성공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어떻게 져주냐면 뭐 한 5대3, 5대4, 3대2, 뭐 3대2, 뭐 이 정도. 네, 아슬아슬하게. 근데 아이가 어릴수록 좀 더 많이 져주고요. 아이가 좀 더 7살, 6살, 7살 올라갈수록 아슬아슬하게 져주셔야 돼요. 그냥 막 져주면 아이가 알거든요. 엄마가 또는 아빠가 어, 그냥 다 져주고 있네 라는 거 알거든요. 열심히 하다가 아슬아슬하게 일부러 마지막 카드를 딴 걸 낸다거나 뭐 잘못 내면서 이렇게 져주셔야죠. 그러면 아이가 가져가는 게 뭐죠? 아이가 가져가는 건 어, 성공의 성공 욕구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계속 심어줌으로써 나 너무 잘했지. 어, 너무 잘했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지셔야, 네, 아이들은, 이것도 내가 제일 잘하지. 이것도 내가 잘할 수 있어. 나 이것도 아빠 이긴다? 이 말을 들으셔야 돼요. 네. 이 말을 꼭, 네. 그, 제가 보니까요, 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이쯤 되는 중2병 이제 아이들 가는 남자아이들, 제 대학원생들 중에도 이렇게 좀 그런 또래 키우는 사람도 있고, 제 주위에도 원장님들 중에도 이제 좀 있고 그러는데, 보면은 그렇게 아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 사춘기에 가까워질수록. 근데, 그래서 이런 김민준의 아이들 TV 이게 유명한가 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성취욕을 불러내는 실현법 중에 하나가, 네, 이거 몇 초 만에 끝낼 수 있어? 아이한테? 그러면 이제, 네가 할 수 있어 해라 마라가 아니라 아이한테, 아이의 기록 달성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네.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래서 그 경쟁심을 매번 지게 해서 아빠하고 안 해. 나 아빠한테 맨날 지니까 화가 나.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일부러라도, 네, 일부러라도 져주는 거다. 이게 무조건 하셔야 되는,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돼요. 내가 또 이겨버렸네. 하다 보니까 또 이겨버렸네. 이 상황이 안 되시게. 이 상황이 안 되시게 하시는 게 정말 마인드 컨트롤해서 알고 계시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 동경을 하고 이게 남근 성망이라고 하죠. 아이들은 남근 성망. 나는 갖고 있지 않은 아빠가 더
우람한 체격과 멋진 몸매와 그로 인해서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내 엄마를 뺏어갈 것 같은 느낌. 예. 그렇기 때문에 엄마를 독차지하려고 더욱더 아들들이 예, 엄마를 꼭 껴안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어, 연결되어 있는 게 4번의 삼각관계이기는 해요. 저는 삼각관계 때 얘기 이제 다시 드릴게요. 네,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어, 여기 이제 과하게 참는 아버님들이 조심하셔야 할 훈육법. 계속 당하고 맞고 오는 내 아이에게. 여기 이제 달려있는 빨간색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과하게 참는 어머님들의 아버님들. 과하게 참는 어머님들의 아버님들. 이게 대부분이 뭐냐면, 이 아버님들이 되게 이제 가부장적인 경우, 플러스, 순정적이고, 좀 이렇게 잘 배려심 많고, 어, 잘 져주시는, 예, 이런 경우에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걸려있는 이 어머님들의 경우. 예, 엄마가 아이한테 강한 모습을 알려주지 못하니까 당신이 이러니까 계속 맞고 오지. 야, 너도 맞지 말고, 너도 때려. 이렇게 가르치게 되거든요. 네. 이거보다 더 좋은 말로 알려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핵심 키워드는 일단 엄마가 착한 사람 컴플렉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배려해주고 계속 친구가 너가 그렇게 너를 괴롭혀도 너도 그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네, 맞아요. 그건 교육 잘 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상대 아이가 내 아이를 계속 괴롭히고 뭔가 육체적으로 때린다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아이한테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가르쳐야 될 것은 맞지 말고 너도 때려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 계속 내 경계를 무시하고 나에게 경계를 넘어서서 이 거리를 둬야 되는데 이 거리를 넘어 들어와서 때리는 거잖아요. 예, 경계를 존중을 안 해주는 그 친구한테는 경계를 존중해달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이 메시지예요. 아이 메시지. 예, 이게 바로 이제 모든 상황에서 쓸 수 있고요. 모든 상황에서 아이 메시지는 어쨌든 내가 불편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나를 괴롭힐 때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나 속상해. 괴로워. 감정 단어를 첫 번째 표현하는 게 1단계고요. 이 감정 단어를 속상해. 마음이 아파. 괴로워. 기분이 안 좋아. 싫어. 그리고 주어가 나죠. 네. 이래서 아이메시지고요. 두 번째 문장은 그래서 네가 나한테 안 그랬으면 좋겠어. 좋겠어의 주어는 나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I 메시지예요, 둘 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요구 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요구 사항을 나 메시지로, I 메시지로. 요구 사항을 U 메시지로 말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넌 맨날 왜 그러니?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하지 말랬지. 이렇게 말하는 게 유메시지예요. 너 하지 말랬지. 넌 맨날 왜 그러니? 넌 정말 너무 못됐어. 자, 이거는 상대를 지적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상대를 비난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나로 화두를 돌리면 돼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속상해.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내가 때론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다음번은 네가 나한테 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돼요. 이게 이기주의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예, 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 예, 그래서 이 iMessage를 이렇게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삼각관계. 예, 내 아내를 독차지해버리는 이 아내. 잠깐만요. 음, 전원이 안 꼽아져 있어서 잠깐만요. 연결 좀 할게요. 네. 어, 네,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네, 갑자기 스피커가 다른 걸로 변동되었다고 나와서,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는 걸로 알고 계속 얘기할게요. 어, 삼각관계라는 건 뭐냐면, 삼각이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두 개의 꼭지점,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 하나는 아이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꼭지점 중에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아빠를 제외한 나머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엄마랑 자식이. 이게 이유가 뭐냐면 어떤 식으로 출발하냐면 예를 들면은 어, 이제 엄마 아빠가 어떤 상황에서 훈육을 해야 되는데 아빠 보고 맡아서 뭐 아이를 케어하라고 했더니 아이를 혼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혼내도 혼내진 않아도 될 상황을 너무 무섭게 혼낸다거나 너무 좀 내가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 되는 상황으로 혼내고 있어요. 아빠가. 그러면 엄마가, 아니, 당신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이제 방법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항상 하니까 얘가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말을 안 듣잖아. 이렇게 뭔가 양육 가치관, 양육 태도에 있어서의 차이로부터 서로 대립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대립의 이제 결론에서 이제 서로 아웅다웅 하다가 결국은 어 내가 알아서 컨트롤할게. 쟤도 내 자식이야. 내가 쟤 못되라고 저러는 거 아니야. 어? 나도 쟤 망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격해지면 이제 특히 어머님들은 그렇게까지 무섭게 하지 말랬지. 라고 되면서 아이들을 너무 보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빠가 너무 무섭게 혼내는 상황을 또 고립시키면서 엄마가 아이를 너무 또 이렇게 감싸버리면서 아이들은 당연히 혼내지 않고 감싸는 엄마가 좋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엄마들과 아이들이 좀 더 가까운 관계 되고 정말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좋은 소리를 해주고 싶었던 아빠는 바보같이 내가 어, 아이한테 좋은 소리를, 쓴소리를 해줬는데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아이는 나를, 미워하고 돈만 달라고 그러는 것 같고, 네. 아빠 용돈 줘 외에는, 아빠가 물건 사주고 선물 사줄 때 외에는 아빠에게 오지 않는 것 같고, 네. 좋은 거 줄 때 외에는 이제 안 좋아하니까 엄마는 그런 방법만을 쓰니까 또 그런 엄마라기보다, 그러니까 내 아내는, 아이가 좋아하는 뭔가 사탕을 준다거나 당근 책만 채찍이 아니라 당근만 많이 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꾸 화가 나는 상황이 이제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연장선이 돼서 이게 이제 영유아기를 거쳐서 초등학교까지 이어지고 더 심화되고 더 다툼이 어, 강화되면 결국은 엄마와 자식은 더 가까워지고 있고 아빠는 점점 멀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는 고립이 되고 남자가 혼자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나는 자연이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아이들과 친하지 못하고 고립되어서 자라게 되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말하는 답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정답이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어, 제가 이제까지 저는 가족학을 전공을 했고요. 가족학, 아동 가족학, 그리고 가족 심리학, 가족 치료 뭐 이런 쪽이 제 전공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살아보니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 내려놓기. 내려놓기가 그냥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행복이라는 게요. 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죠? 어떻게 하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골에 저 아무것도 모르는 가진 거 없는 저 아이가 그냥 저 나뭇잎 따고 풀벌레 잡으면서 놀고 있는 저 아이가 이 도시에 닌텐도 사고 뭐 비싼 게임기 가지고 놀고 뭐 이런 팽이 비싼 거 가지고 놀고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가진 게 많은 게 어, 당연히 행복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원하는 게 적은 게 행복한 거라고 해요. 원하는 게. 내가 기대하는 게 엄청 많다.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이러면은 결국은 어 근데 내 노력은 적고 나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아. 그러면 이 사람 행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내가 해주는 거는 엄청 많고, 내가, 어, 서비스해주고, 내가 베풀어주는 것은 엄청 많고, 내가 내 능력이 많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건 많은데, 내가 그 사람한테 역으로 바라는 건 별로 없을 때, 바라는 거 별로 없을 때, 내가 가족을 보면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관찰을 하게 되잖아요. 관찰을 하면 어떤 부모님들은요, 어, 여자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살신성인하면서 가정이 꾸려지는 집안이 있어요. 남자 아빠분들이 정말 가정에 너무 소홀히 하시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남편이 정말 알뜰살뜰하고 어, 엄마는 아내는 너무 털털하고 잘 못하고 잘 안 챙기고 싶고 네 오히려 아빠가 알뜰살뜰하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잘 챙기고 이런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도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언제 가장 사업적으로도 잘 되고 언제 가장 행복하고 이런가를 항상 돌이켜 보면요. 제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을 때 예를 들면은, 누군가한테 일을 맡겨놓고, 그게 그냥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제가 제 힘을 투입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볕 창가에 쪼이도록 해주고, 너무 또 햇볕이 강하면 또 잠깐 피하게 해주고, 이렇게 제 정성을 들여서, 제 노력을 들여서, 제가 이걸 컨트롤할 때더라고요. 그래서, 불안이라는 게요. 불안이 생각의 산물이에요. 생각의 산물. 불안이라는 게 생각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제 아메바를 예로 많이 했는데 아메바는 동력이 없대요. 몸에 근육이 있어가지고 막 자기가 뭐 운동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움직였다 저쪽으로 움직였다 되는 게 아니라 왜 물고기들은 지느러미로 아가미로 뭐 이렇게 숨 쉬면서 지느러미로 움직여서 방향을 정해서 좌우 상하로 앞뒤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 해파리는 동력이 없이 그냥 아메바에 떠다니잖아요. 물 흐르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흐름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삶과 어떤 유행수를 바라고 있을 때, 즉, 로또를 맞은 사람이, 바라는 게 그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남 덕을 어떻게 하면 쉽게 볼까? 어떻게 하면 노력을 조금이라도 덜하고 어떻게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은 일을 조금이라도 덜하고 더 많이 벌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어, 오너로 있지만 그래서 제가 뭐 급여 주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지만 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급여를 주면서 그 사람의 시간을 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 저는 지금은 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주말은 조금 이제 잠을 많이 자려고 노력을 하지만 제가, 어, 이제 30대 때는 정말 잠을 안 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아까워서. 주말에도 뭐 거의 일을 엄청나게, 뭐 12시간 하고, 그다음에 뭐 계속 교육 들으러 다니고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공휴일이 너무 좋았어요. 왜? 나를 발전시킬 수 있고 내가 더 밀린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그래서 어 내가 내 컨트롤로 내 걸 많이 늘릴 수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내가 어떤 사람들은 이 급여밖에 안 주니까 이 정도만 일하겠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급여는 계속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급여를 주니까 이만큼만 일하겠다면 그 사업주는 그 사람이 이만큼 일하니까 이만큼 깎을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이만큼밖에 안 주니까 나 이만큼밖에 일 안 할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년이 지나면 점점 일할 자리는 없어지고 급여는 깎이게 될 거예요. 그 마인드로 하면. 그게 아니라 저희 어린이집, 저희 유치원이 이제 해오고 있는 바처럼 나는 더 베풀 거야, 더 줄 거야라는 마인드로 내가 받는 돈에 비해서
원비에 대해서 더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은, 이 정도, 이 정도에 비해서, 이렇게 서비스가 좋네? 그러면은, 더 내고도 오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럼 조금씩 물가에 맞춰서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어도, 정원이 차니까 계속, 어, 이 경쟁력을 가지면서 버티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서비스하고, 먼저 내 것을, 내어주고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먼저 내 것을 내어준다. 먼저 준비한다. 내가 먼저 내 시간을, 아껴서 내가 노력해서 베풀 준비가 되어 있고, 컨트롤해서, 내 근육이 쌓여 있고, 내 힘이 쌓여 있어서 남한테 줄 마음과 줄 복간이 크고, 줄 그릇이 커져 있다? 이래야지 남한테 베풀 수 있는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바라기만 하는 그 배우자는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정말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바라기만 하는 그 한쪽은 결국은 이 삼각관계에 있어서 한 꼭지점, 자식과 배우자로부터, 예를 들면 그게 엄마일 수도 있어요. 삼각관계가. 예를 들면은 딸이 너무 헌신하고 잘 챙겨주는 아빠와 친밀 관계는 유지되지만, 어, 뭐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 별로 성실하지 않은 엄마는 결국은 외면당하고 결국은 덜, 접점을 갖게 되는. 그래서 딸이 찾아와도 엄마는 잘 안 찾아오고 아빠랑만 지내려고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 얼마나 내가 줄 것이 많은가, 얼마나 내가, 네, 베풀 것이 많은가, 내가 얼마나, 어, 내어놓으려고 하는가.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면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게 많아지는 것이다. 유행수로 일 안 하고도 잘 얻어 걸렸다. 저 사람 좀 바보 같으니까 나 일 좀 덜해도 돈 많이 주는 곳이네. 이런 곳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곳이 만약 있다고 해도 그 자리는 나보다 더 경쟁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금방 없어진다. 금방 나는 내쫓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게 하나 한 5분만 요거 말씀드릴게요. 네, 빨리 말해야겠네요. 두 개나 더 있네요. 네, 어, 대물림 끊기.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 또 다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 그러니까 아버님으로부터 제가 벗어난 방법은 그거예요. 어, 일단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좋은 것도 있지만요. 물려주지 않은 나쁜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아버지가 저를 칭찬 안 하려고 하는 저의 나쁜 점만 꼬집어내는 그 부분을 닮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 일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입장이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치관이 좀 바뀌었어요. 아까 그게 그거예요. 어, 10개 중에 한두 개 잘못한 직원을 보고 한두 개 잘못한 걸 지적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만 더 붙이면 돼요. 아, 이 여덟 아홉 개 너무 잘했고, 일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걸 말하는 거하고, 이 앞에 거 싹 빼고,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왜 맨날 이래요? 요것만 얘기하는 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 똑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2, 3년 동안은 그랬던 것 같고, 그걸 지나서 제가 아버지한테 했던 불평과 똑같은 불평을 제 직원으로부터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어, 저를 한 번이라도 칭찬해 주셨어요? 아버지한테 제가 했던 말대로. 원장님이 한 번이라도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이런 말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거의 똑같은 방법의 말로 제 직원이 제가 제 아버지한테 했던 말처럼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그리고 그걸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 똑같은 시점에 제가 평가를 역으로 받고 싶어서 물어봤을 때 똑같이 들었을 때, 이건 내 잘못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깨닫고 바꾸려고 했던 게 뭐냐면, 어,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용서. 어,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는, 나에게, 어, 하시려고 했던 그 방법이, 그분으로선 그게 최선이었다. 그분으로선 그게
네, 최선이었다. 그래서 나한테 못 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예쁘게 세련되게 칭찬도 하고 약간 혼내고 이런 방법을 모르셨을 뿐이지 그분의 마음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분은 나한테 내 아버지는 나한테 그걸 못했더라도 나는 이제 더 좋은 무기를 장착해서 더 좋은 방패와 더 좋은 칼로 창으로 장착해서 네, 나는 달라질 거야. 나는 더 진보할 거야. 나는 더 발전할 거야. 네, 진화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장점만 받아들이고, 단점은 우리 아버지 탓하지 말고, 네, 우리 아버지는 거기까지라도 나 키워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그게 용서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용서하기. 그래서 갖게 된 생각이,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조심해야 되잖아. 이거, 어, 이거 하지 마. 이거 조심해야 되나. 이거 안 되게 해라. 이거 해라.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이 항상 하시던 말은 이거였어요. 어, 100가지 중에서, 어, 잘 해갖고 성공해. 라는 말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이걸,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은, 안 돼. 조심해. 안 돼. 조심해. 안 돼. 조심해에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네거티브한 부분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양적인 부분, 잘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아, 나는 이걸 통해서 이걸 배웠어를 집중해야 되는데 이걸 배우는 걸 잘하기 위해서 이걸 틀리지 말아야지. 이걸 틀리지 말아야지. 요걸 조심해야지. 이거에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부분에 계속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지가 아니라 이 틀리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이런 상황이 안 되게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돈이 즐긴다기보다는 뭔가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이러다 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거티버티, 이런 부정성, 네, 이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가 아니라 아, 내가 해야 될 목표가 뭐였지?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성을 가져가는 거. 예, 이 긍정성을 가져가는 거. 예,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하나는 제가 말씀만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교육들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예, 고집불통 내 아이가 끝끝내 꺾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아이메시지 위에서 얘기했고요. 예스벗 합법 위에서 지나가면서 얘기했어요. 네, 자 그냥 해볼게요. 또 누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래? 어? 이렇게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너가 지금 그래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구나. 근데 있잖아 이렇게 예. 무조건 이해해주고 받아준 다음에 뭐라고 하기. 아셨죠? 그거 하시면 됩니다. 예, 무조건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거 먼저. 예, 군화합법, 공감, 경청. 예. 감정 코칭, 이거 오늘 부모 교육 끝나면 이거 파일 드릴 건데, 이거 우리, 제 부모 교육이에요. 제 부모 교육, 감정 코칭 기법 들어있는. 군화화법, 지난달 부모 교육에 들어있어서 이거 해놨어요. 예, 너 정말 기분이 안 좋구나. 예, 이게 제가 지난달에 어떻게 하는지 요 A가 맞는 게 아니라 B가 맞는 거라고 그랬죠. A가 맞는 게 아니라 B가 맞는 거고 그냥 공감, 공감, 공감. 네, 공감이 더 중요하다. 공감, 청. 예, 이거가 더 중요하다. 그럼 아이는 얘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8번 뭐 특별히 안 할게요. 나는 부산 사나이. 어, 이게 다정다감한 아빠가 되면요. 이 부드러움을 알려주시는 거죠. 네. 다정다감한 아빠가 되어서 내가, 어, 유연성 있게, 유연성 있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네. 알려주는 거죠. 내 아이한테. 그래서, 어,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사나이는 힘이 세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드러운 남자가 돼야 돼. 이런 유연성, 예, 이런 걸 키워주면 아빠가 말이야, 어? 남자가 사회새끼가 맞고 오면 안 된다고 그랬지. 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있잖아. 여자들은 이렇게 속삭이는 말도 할 줄 아는 남자를 좋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좋아하는 말이 somewhere between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 끝과 저 끝이 아닌 이 중간에 어느 지점이 정답인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끝도 저 끝도 아닌 예, 그때그때 달라가 되지만 그때그때 다른 그 필요할 때마다 유연성을 갖고 유연한 생각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남성성이 진한 강한 아버님은 나도 여성성, 나이 들면 여성성 생기거든요. 눈물 더 많아지고, 40대 지나면 눈물 많아져요, 진짜로. 여성 호르몬이 생겨서 그런지, 진짜 많아지는데, 예, 진짜, 좀 더 감수성,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런 이해, 그런 걸 더 많이 해서, 네, 나의 반대 입장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버님이 되시면 되실수록 내 아이를 더욱더 강한 아이로 키워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50분 정도 했어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네. 누가 박수 쳐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당연 아버님인지 어머님이신지. 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네. 저라고 뭐 엄청난 정답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좀 더 이 생각 저 생각 고민은 뭐 좀 더 했을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고민은 부모님들이 답을 스스로 더 많이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네. 생각을 공유해 주셔도 되고요. 아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목소리 나오시는 게 싫으시면 글로 써주시면 제가 읽어드릴 거고요. 네. 막 쓰고 계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단골 멤버 어머님들, 오늘 아버님들을 초대해 주시지, 아버님들 안 오시고 어머님이 오셨나요? 아니면 설득에 실패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어떤 점이, 어떤 점이 인사이트가 있으셨나요?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방어 기제, 이런 걸로 강의를 준비해 보려고 생각 중인데, 다음 달이 될지, 다다음 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내용으로 준비할지. 그러니까, 어떤 달에 그 내용을 준비할지. 네. 질문이 특별히 없으시면 여기서 마칠까요? 아니면은 우리 박민진 원장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박 원장? 박 원장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마이크를 켜고 있어요? 딴 데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 있어요? 박 원장? 어디 걸어가고 있군요. 음, 저희가 지금 실세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강당에 있네요? 그 보정 소리가 안 골든벨 하고 들려요. 있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는데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 들리시나요? 저만 안 들리나요? 이상하네.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들리시죠? 들려요? 저만 안 들리나 봐요. 뭐 이상하다. 7세 고용 골든벨하고 이상하다. 예, 저는 안 들려요. 아니, 제가 지금 잠깐만요. 우리 이거, 애기 때, 미안해요. 잠깐만요. 이거 내가 안 들리면 이거 녹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잠깐만 있어봐요. 네, 이상하네. 잠깐만요.
어머니, 어머 문제일 수 있어요. 들리시나요? 아, 이제 들려요. 네, 이제 들려요. 예, 예. 네. 여기 음악 문제였어요. 음악. 예. 네, 말씀해 예. 주세요. 네, 지금 부종 골든벨을 하고 아이들이랑 현장에 있다 왔는데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원장님. 아, 강의를 못 들었으면 또. 아니, 귀에서 듣고는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질문을 못 든 것 같아요. 질문을 그냥 아무 얘기나 해보라는 거였어요. 음. 질문이 오늘 네. 없길래, 그냥 한 시간이 안 아, 됐길래, 네. 아, 할 얘기가 없으면 끝내도 돼요. 빨리 할까요? 그럴까요? 나중에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네, 그럴게요. 네, 따로. 네. 네. 오늘 뭐 질문이 따로 없으신데,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나가도 돼요? 이런.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